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다시 경계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내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는 듯 했는데 그 부분도 제동에 걸리면서 기술주에는 또 한 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네, 노동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 자체들이 어떤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도 방향을 탐색하다 끝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강했던 다우 지수가 오늘은 유일하게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반면 S&P와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장 6,850포인트 레벨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 유독 그 관심도가 높았던 노동 지표들 여러 개가 발표됐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일단 11월 고용보고서가 지연이 됐죠. 12월 FOMC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나마 볼 수 있는 노동 데이터들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먼저 챌린저 그레이의 감원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11월 미국 기업들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해고할 것인가 그 계획을 담고 있는 수치이거든요. 7만 1,3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53% 급감한 수준인데 다만 11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에는 2022년 그러니까 팬데믹의 영향이 아직 잔존해 있었던 그 시점 이후로는 최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리해드리는 수치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19만 1,000명이 나왔습니다. 보통 20만 명 정도를 기준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밑돌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주 대비했을 때에는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의 포인트로 삼아봐야 되겠고요. 11월 추정 실업률 미시간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4.46%를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4.4%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의 결과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노동시장의 뚜렷한 개선도 아니고 악화도 아니었다.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주기가 어려웠고요. 오라이언의 CIO의 경우에는 11월 후반부부터 올해 증시가 강했던 만큼 지금부터는 시장이 다소 횡보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합니다. 특히 다음 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지라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나와준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남아있는 지표는 내일 발표되게 될 9월 PCE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잘 잡히는 모습이 확인돼야지 연준이 마음을 놓고 금리를 인하시켜줄 수가 있겠죠. 오늘 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 정도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2,200달러 선을 반납한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은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갔는지 히트맵을 열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사실 종목별로 주인공이 됐던 종목은 바로 메타가 되겠습니다. 메타의 개별 이슈 먼저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회사의 미래다라면서 사명까지도 메타 플랫폼으로 바꿨던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핵심 사업인 메타버스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내년도에 메타버스 그룹의 예산을 최대 30% 삭감하는 방안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소식통에 인용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예상했던 만큼 확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의 사업 구조도를 지금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거대한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 랩스 안에서 증강현실이라든지 VR, 웨어러블 이런 미래 기술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작은 브랜치들을 보시면 호라이즌 월드
월드가 포함되어 있는 가상세계 서비스, 그리고 퀘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VR 기기 부문, 그리고 AI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을 만들고 있는 증강현실 부문,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마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AI 인프라 부문까지 이렇게 총 4가지 작은 브랜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퀘스트와 호라이즌 월드 2개 부문에서 예산을 줄이는 거고요. 그 예산을 이쪽에 있는 AI 안경 혹은 라마 모델이나 챗봇과 같이 조금 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부문들로 옮겨가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지출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 바로 이 VR 기기 부문입니다. 따라서 퀘스트 쪽에서의 타격이 아마도 가장 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는가? 히트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죠. 주가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메타의 주가 오늘 3% 중반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수의 강세를 주도했던 종목이고요. 특히나 그동안 투자자들은 메타가 메타버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손실이 너무 컸고 그것이 재무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쪽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장기적인 리스크 해소 측면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대의 급등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세일즈포스였습니다. 티커명 CRM이 되겠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최대 415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의 구성 종목이기도 했던 만큼 오늘 다우 방어에 나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평판이 미국 안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신뢰도 평가에서 26개 브랜드 가운데 9위를 차지를 했고요. 테슬라가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17위에서도 크게 순위가 올라왔고요. 그 이유로는 조립 품질 개선, 두드러진 전기구동 시스템 등이 꼽혔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최근에 결함도 리콜도 아주 많았고 또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지라 이러한 뉴스가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가는 1.7%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AI 트레이드 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1%의 급등, 그리고 오라클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3%대의 플러스권을 나침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강세 움직임. 그 밖에 리테일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코스트코와 홈디포 등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미국의 천원샵이죠. 달러 제너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이후에 급등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 스노우플레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이 실망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자체는 양호했거든요. 그런데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달되자 주가의 반응 역시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오늘 스노우플레이크의 종가는 11.4% 급락한 234달러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iPath죠. 소프트웨어 주식이 되겠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결과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4억 1,100만 달러의 매출액에 16센트의 EPS를 기록했고요. 더블 비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UiPath의 주가 역시도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간밤이었죠. 24%대에 급등하면서 거의 이제는 20달러 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실적 그리고 특히나 가이던스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는 패턴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의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AI 소프트웨어 혹은 AI 관련주를
들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가이던스를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리테일러들의 실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PVH가 발표 후에 큰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PVH는 여러분께서 아주 익숙하신 타미 힐피거라든지 캘빈 클라인 등의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EPS 가이던스의 상단이 3.35달러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3.64달러가 예상이 됐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을 예상했는데 컨센서스는 3.7% 성장으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발표가 된 거고요. 최근 리테일러들의 경우에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가이던스가 좋았는데 유독 PVH는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12%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 오늘 80달러 선 반납이 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특징주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간밤 나왔던 주요 헤드라인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바로 어제 이 시간쯤에 나왔던 속보가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서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제발 좀 허용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저지될 위기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수요 자체도 중국 내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H200은커녕 H20의 수출길도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과연 엔비디아는 플러스 알파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중국발 수출 티켓을 얻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핵심 광물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살펴본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와 좀 연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이 완전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히토류 같은 희귀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일 겁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산업군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히토류의 경우에는 중국이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마음대로 중국을 계속해서 저지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만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미국 내에서 광물 기업과 관련한 밸류 체인을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을 두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MP 머티리얼즈도 이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과연 미국 행정부의 다음 픽은 어디일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사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샘 알트먼 CEO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스타트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함께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도 이러한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부채 문제를 타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오픈 AI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어떤 스텝을 밟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샘 알트먼 CEO가 혼자서 구축해 나가려는 움직임이라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우주 스타트업을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면 그 부분은 역시 또 한 번의 버블론을 불거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만큼 이 세 가지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실적을 내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웃었던 기업과 울었던 기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는 한 주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I를 실질적으로 자사의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일부 기업들의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잘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것인지가 이번 실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기업으로는 몽고DB가 대표적이고요. 몽고DB뿐만이 아니라 에이직 반도체 칩에서 브로드컴을 추격하고 있는 마벨테크놀로지 역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셀레스티얼 AI 인수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 실적이 나왔던 세일즈포스, UiPath 역시도 실적의 성장세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실적 발표 후에 하락했던 기업도 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노우플레이크, C3AI가 대표적인데 특히 어제 실적이 나왔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 부담이 됐는데요. 돈은 벌고 있지만 손실로 기록이 되면서 앞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언제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C3AI는 올 한 해 들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CEO 교체라던가 조직 내에서의 변화도 상당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내놓으면서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놓은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올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도큐사인, 센티넬1의 실적을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살펴볼 기업은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앞서서 자막으로 살펴보셨겠습니다만 모건 스탠리의 에리 구드링 애널리스트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ODM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컨센서스 99억 달러였는데요. 발표치는 97억 달러로 조금 낮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관리를 잘 했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미스였지만 주당 순이익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0.62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 매출을 잘 내어주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32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의 성장세인데 지금까지 발표를 했던 다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비하면 ARR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가이던스도 체크를 해보면요. 90억 달러에서 94억 달러. 그렇다면 이번 실적 시즌보다는 매출액이 살짝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EPS 전망치는 0.57달러에서 0.61달러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번 분기에 발표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걸까요? 4.33%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실적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도큐사인에 대한 실적입니다. 컨센서스 8억보다 조금 높은 8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발표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월가워즈에 업로드가 되는 저희 뉴스프레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2.6%의 시간을 하락폭 그리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다는 점이 도큐사인의 시간외 시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큐사인 실적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센티넬1, 울타뷰티 같은 기업들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번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실적 가운데에서 센티넬1 함께 보시죠. 보안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은 컨센서스에 비트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당 순이익 0.05달러보다 살짝 높은 0.07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실적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7%대 급락세 시연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센티넬1의 확장세는 좀 더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울타뷰티, 미국판 올리브영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컨센서스 매출액 27억 달러였는데 발표치 28억 6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됐는데 4.52달러의 컨센서스 상회한 5.14달러로 발표가 됐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울타뷰티 호실적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4.4%, 오히려 정규장의 시세를 반전시키고 있는 울타뷰티인 만큼 오늘 실적 발표한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